이번 시간은 SDN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실제 뭐 SDN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예. 거의 뭐 5년 정도가 넘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한국 기업들에도 뭐 적용한 사례들이 한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한 2, 3년 전부터. 예.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뭐 어떤 벤더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걸 명확히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SDN 자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부각이 되어 있는지 거의 뭐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상에서 트렌드를 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거의 몇 년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 도입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when이라는 개념, SD 뒤에 이제 when이라는 용어가 붙었잖아요. when이라는 용어가 뭐고 이제 왜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약간의 히스토리컬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들이나 용어들이 나오는 이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엔지니어라는 역할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원거리 간에 당연히 IT 자원 간에 데이터를 연결해야 되는 통신 경로가 필요하죠. 그럴 경우에 이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사업자의 이제 회선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기존의 뭐 그 해당 기업이 땅을 파서 케이블을 묶고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통신 사업자라는 어떤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이 그 행위를 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통신 사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회선 서비스를 이제 기업들은 이용하고 있었죠. 그게 이제 전용 회선 방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인터넷망이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퍼블릭망 개념이다 보니까 이런 그 인터넷 회선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의 히스토리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본사하고 지사가 그림처럼 이렇게 공장들 뭐 이게 제조업이다라고 하면 본사 지사 그리고 곳곳에 이게 국내 여러 곳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까지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사업장들이 업무 시스템들이 기존엔 다 어디 있었죠? 대부분 데이터 센터를 물리적으로 어딘가 한 군데를 정해서 거기에 이제 다 다양한 업무 시스템들을 구성을 해놨죠. 뭐 회사,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뭐 ERP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메일이나 업무용 시스템들, 그다음에 외부에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한 어떤 서드 파티 통신을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들, 다양한 시스템들이 아마 데이터 센터에 다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기업의 이제 네트워크, 웬 구조의 아키텍처는 이런 다양한 사업장들, 흩어져 있는 사업장들에서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업무 시스템을 빠르고 싸게 잘 이용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웬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초에는 전용 회선을 많이 썼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어떤 이 회선 사업자를 통해서 일종의 상위국, 하위국, 뭐 이게 예를 들어 서울이라고 하고 이게 뭐 예를 들어 대전에 있다라고 할게요. 대전에서 서울까지 이제 어떤 필요한 밴드위스와 위치 정보를 주게 되면 그 해당 이제 통신 사업자가 견적을 보내줘요. 이제 월비용 형태로. 그래서 이 거리하고 밴드위스에 따라서 비용 구조가 올라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용 회선을 이제 끈다는 뜻은 엔드투엔드의 어떤 채널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는 나만 쓰겠다. 얘네 둘만. 그렇게 1대1 전용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선은 이 밴드위스는 오롯이 나만 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각각의 사업장들에서 연결을 했고 뭐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통신해야 될 필요성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갔다 와야 되잖아요. 사실 이 앞단에 이제 있는 장비들은 다 라우터라는 장비가 그 역할을 했죠. 이게 비용이 무지하게 비싸거든요. 사실 뭐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비용이라는 게 두 번째 말씀드린 이런 구조가 이제 밴드위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른 방법들 일종의 VPN이라는 어떤 테크놀로지 이제 IPsek이라는 프로토콜 이용한 VPN 장비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망 사업자들도 이걸 1대1로 전용선을 끌어서 주기보다는 이렇게 상호간의 통신도 해야 되고 어떤 유연성을 좀 더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 구조를 망을 이용해서 구성을 해줬죠. 그래서 이게 사업자가 일종의 전용망을 꾸며놓고 이거를 가상화해서 왜냐하면 다수의 사업 이 기업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의 이런 똑같은 비즈니스를 이제 통신선을 구성해주기 위해서 방법이 이제 대부분 MPLS VPN 기술을 이용해서 가까운 사업자의 팝에 연결을 하게 하고 회선을 가상의 망을 얘네끼리만 통신할 수 있게 사설망을 통신을 해줄 수 있게 가상의 망을 꾸려주는 게 MPLS VPN 사업자들이 제공하던 서비스였어요. 이제 이러다 보면 물리적인 회선에 전용 회선에 대한 거리가 짧아지죠. 대신 밴드위스는 이 사업자가 이 망을 트렁크를 관리를 해주면서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종의 이제 전용선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1대1보다는 일반적인 통신 회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면은 이 사업자 망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도 통신이 가능하고 이게 멀티로 다수의 사업자들이 있다 보면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전용선 비용을 낮춰가는 형태가 있었고요. 인터넷 회선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장이 있는데 여기는 약간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일반 대리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통신에 대한 어떤 중요도 물론 이 네트워크 회선 웬 회선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회선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장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업무 시스템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리점 같은 경우는 사업장 규모도 작고 임팩트가 덜하기 때문에 비용 이렇게 비싼 비용에 전용 회선을 쓰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VPN이라는 개념 중에 IPsec CP 기반의 VPN 장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VPN 기술, IPsek을 지원하는 VPN 장비를 놓고 회선을 인터넷 쪽의 억세스 회선만 구성을 해놓고 이게 이제 한국 지금 홈에서 사용하고 있는 ADSL이나 뭐 이런 아주 저가의 회선을 통해서도 마치 전용선을 구성한 것처럼 버추얼하게 프라이빗망을 구현할 수 있게끔 인터넷망을 경유해서 그렇게 해서 사실 이 대리점과 이 업무 시스템이 있는 데이터 센터 간에 IP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IPsec VPN 그게 이제 인터넷 억세스 플러스 VP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런 사업장들도 이제 이걸 메인으로 쓰고 보통 일반적으로 아까의 중요도 때문에 이런 회선들은 다 이중화가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중화를 MPLS VPN으로 할 수도 있고 중요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백업으로 VPN을 쓰고 나는 이쪽의 회선을 이렇게 구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회선을 구성해서 엔투엔으로 터널링을 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오버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망, 이 퍼블릭 망이죠. 여기는 퍼블릭 IP들이 라우팅되는 망을 언더레이로 써서 내가 사설 IP를 가지고 있는 이 IP들 간에 통신할 수 있는 일종의 길을 만들겠다라는 컨셉으로 이 VPN 장비가 터널을 뚫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구조 자체도 이런 MPLS VPN의 어떤 비용 증가와 그 다음에 업무적인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이런 업무 시스템들이 어디로 이 인터넷상에 위치한 다양한 데이터 센터죠. 일종의 CSP 클라우드 서비스로 업무 시스템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이
브랜치들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로만 길을 만들어주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이 중간에 MPLS VPN이든 인터넷이든. 근데 여기에 사업장 업무 시스템들이 이제 나간다는 뜻은 이 사업장에서 여기까지도 통신이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VPC라는 버추얼한 데이터 센터가 생기는 거죠. 그것도 지역적으로 다수로.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존의 WAN이라는 회선 자체가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예.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서 온리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 센터만 바라보고 인터넷이나 이런 전용선 기반의 MPLS 서비스 사업자를 이용해서 회선을 구성하고 그 역할을 누가 했다? 라우터들이 수행을 했는데 이 라우터는 이제 미디어 연결을 다양하게 해줄 수 있는 장비이죠. 뭐 옛날에는 이런 이더넷 기반의 회선이라든지 메트로 회선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시리얼 기반의 TDM 기반의 회선들을 받아줄 수 있는 요즘은 거의 안 쓰지만 뭐 그런 웹 미디어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웹에 대한 경로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죠? IP 어드레스 기반의 데스티네이션 IP 기반으로 라우팅을 제공하죠. 그래서 이쪽에서 IP 대역을 예를 들어 A, B, C 대역을 쓰고 있다고 하면 여기 있는 라우터가 A, B, C, D를 뭐 상호 라우팅 프로토콜을 돌리든 아니면 MPLS 사업자를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라우팅 기반으로 회선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쓰고 있었죠. IP 기반으로. 그리고 이 라우터들은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동작 원리가 일단 뭐 라우팅 프로토콜, 라우팅을 개별적으로 다 정의를 해줘야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 플레인이 데이터가 이제 지나가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VPN 장비도 대부분 다 스태틱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뭐 이제 다이나믹을 올리기 위해서 이 뒷단에 또 라우터를 넣어서 예를 들어 다이나믹은 IPsec 통신하는데 통신이 또 안 되기 때문에 뭐 뒷단에 라우터를 두고 GRE 오버 IPsek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다이나믹을 써서 이 라우터가 아무튼 IP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로에 대해서. 근데 트래픽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기업의 데이터 센터가 외부 인터넷상에 있는 클라우드나 점점 사스 사업자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통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로가 매우 복잡해졌다.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자의 특징은 일단 데이터 센터가 하나가 아니고요. 멀티 리즌별로 가까운 데다 구성을 하려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뭐 VPC들이 막 생성이 되고 또 삭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 다음에 사스 형태는 아예 인터넷으로 통신을 해야 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인터넷 기반으로 인터넷 IP랑 통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이런 픽스드 IP 기반의 지정된 경로를 가지고 통신하는 어떤 웬 아키텍처는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SDN이라는 형태로 일종의 트렌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이제 통신해야 되는 어떤 대상 위치가 온프라미스 데이터 중심에서 클라우드 형태의 멀티플 또 클라우드죠. 그리고 다수의 리즌 위치가 내가 확정할 수도 없어. 그 다음에 아예 인터넷 IP로 통신을 해야 돼. 뭐 이런 형태의 다양한 경로가 제공이 돼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걸 기존의 라우터가 하고 있던 어떤 1대1 한 장비별로 IP 기반으로 라우팅을 결정하는 형태를 관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어떤 큰 이슈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 그런 관점에서 웬 아키텍처를 바꿔야 된다. 뭘로? SDN이라는 어떤 테크닉으로 억세스를 이 데이터 센터들, 다양한 데이터 센터의 억세스를 좀 더 유연하고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는 게 SDN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DN을 도입해서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검토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제품을 이제 벤더에 속해서 팔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특정 기술을 매핑하는 용어라기보다는 웬 아키텍처의 변화 트렌드로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이게 MPLS 회선 이제 VPN 자체가 비싸니 SDN을 도입하면
무조건 도입해서 비용을 줄여야 돼요 라고 접근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매우 무리가 있지 않나 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게 뭐냐, 어떤 구성 요소와 어떤 아키텍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MPLS 회선 같은 경우에 어떤 서비스 특징과 인터넷망에 대한 서비스 특징은 한 번 더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그 관점에서. 그래서 이런 MPLS VPN이나 1대1 전용선처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엔드-투-엔드 간의 밴드위스를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을 경로가 명확하다는 거죠. 경로가 명확하다는 어떤 구간을 특정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이슈가 발생했을 때 밴드위스를 보장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한 서비스가 이제 전용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망은 망 자체에 대한 오너십이 따로 없어요. 여러 사업자들이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일종의 퍼블릭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이 전용선에서 제공하는 전용선 빠먹는데요. 보안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밴드위스를 보장해준다 엔드투엔드 간에,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을 할 수 있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소유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접속 훼손에 대한 부분만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비용이 싸고 이 중간단은 어떤 상황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특징을 명확히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SDN에 대한 구성 요소하고 주요 기능들 그리고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